자, 조성현의 과학 토픽 이어갑니다. 과학 스토리텔러 웹진 인저리타임의 조성현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대표님 총선 기획 때문에 한동안 못 뵀죠. 예. 네, 오랜만에 모시는데 오늘의 주제가 암흑물질은 없다. 에테르의 전철을 밟을까입니다. 암흑물질과 에테르 둘 다 이론상으로만 예측이 되고 실제로 관측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사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암흑물질을 21세기의 에테르라고 부르기도 하던데 에테르는 결국 존재하지 않는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먼저 에테르에서부터 얘기를 풀어가 볼까요? 예. 그 에테르는 고대 그리스의 아이테르에서 이제 유래했는데요. 네. 항상 빛나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 신의 제왕 그 제우스가 지배하는 영역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네. 그 오원소론을 주장했는데 그 지상의 세계는 이제 생성하고 변화한다. 그리고 좀 저급한 세계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 천상의 세계, 달 위의 세계, 천상의 세계는 아주 고귀하고 영원 불멸의 세계라고 상정을 했어요. 그건 네. 이제 플라톤이 이제 그렇게 주장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사상을 이어받았는데 그 천상의 세계를 구성하는 물질이 항상 빛나는 것 이런 어떤 에테르라고 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에테르는 정의되기를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고 네. 새로 만들어지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더 증가하지도 않고 더 변하지도 않는다고 정의했어요. 그래서 천상의 세계가 영원 불멸의 세계이기 때문에 구성 원소도 당연히 그렇게 변하지 않는 그런 성질을 가져야겠죠. 네, 이 고대인들의 신화적 상상력에서 탄생을 했는데 이게 19세기까지 이어집니다. 그것도 과학자들에 의해서 계승된다는 사실이 흥미롭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제 에테르가 그렇게 철학 속에 있다가 네. 과학의 세계로 내려온 게 이제 19세기입니다. 1800년대인데 1800년대 중반에 패러데이하고 마이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전자기학 이론을 냈어요. 네. 그 전자기학 이론의 핵심이 뭐냐면 그 전자기파 중에 가시광선을 우리가 빛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빛하고 전자기파가 같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빛의 성질을 이제 규명을 하려다가 보니까 빛은 뭘 타고 가지? 우리가 소리는 공기를 매질로 가잖아요. 네. 뭔가 파동은 매질이 있어야 간다는 게 물리학의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새로 이제 발견한 전자기파는 이게 매질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물리학 조건을 보니까 견고하면서도 아주 가벼워야 되고 보이지 않아야 되고 네. 뭐 절대 정지 상태여야 하고 그리고 이 온 우주에 충만하게 퍼져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나오는 겁니다. 역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바로 에테르다. 옛날에 고대인들이 그 생각해낸 에테르야말로 이게 바로 빛의 매질로서 안성맞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은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에테르가 다시 과학의 소재로서 내려온 거죠, 지상으로. 네. 이 베일에 쌓여 있는 미지의 물질, 그 정체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이 고대 에테르 개념을 가져다 쓴 거군요. 네. 이 당시 과학자들 에테르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의 매질이다. 네. 빛의 속도로 가는데 이걸 타고 간다. 그러니까 온 우주에 퍼져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찾을까 이런 생각 끝에 우리가 연 날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날려봤죠. 예. 바람이 전혀 안 불어요. 네. 그러면 연을 들고 어떻게 하죠? 뛰어야죠. 뛰어가죠. 네. 그럼 바람이라는 공기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도 뛰어가면은 마치 부는 것 같은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테르도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가면 그 어떤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검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기본 아이디어로 착안한 실험 장치가 마이클슨 몰리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빛이 직각으로 오게 만들어서 한쪽으로 지구가 이렇게 움직인다면은 이 매질이기 때문에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천재성이 있는 이 물리학자들이 이 실험은 정말 완벽하다. 만약에 에테르가 있다면은 반드시 검출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네. 할 정도로 아주 정교한 실험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이클슨 몰리라는 두 분이 이제 미국의 물리학자인데 네. 그 이름을 딴 실험인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래요? 실패한 건 아니겠죠. 네. 지금 따져 보면은 원래 없는 거니까 발견 안 되는 게 맞죠.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에테르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실험 장치가 완벽하니까 발견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발견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학계에서는 또 이제 난리 난 거예요. 네. 아니 발견이 안 되는데 에테르가 없다면은 이 엄연히 존재하는 전자기파를 설명할 수 있으니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물리학계에 어떤 멘붕이 온 거죠. 그때 그 당시에. 그런데 그때 1900년에서 한 1905년 사이에 아인슈타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했어요. 뭐라 했습니까? 에테르는 필요하지 않다. 그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필요하지 않다 했을 때 이상한 소리 하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네. 그런데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을 딱 내보였죠. 특수 상대성 이론은 에테르가 필요 없고 네. 빛은 절대 정지의 에테르라는 매질이 없어도 일정한 속도로 전파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빛이 일정한 속도로 가는 거지 굳이 에테르가 있어가지고 그걸 매질로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아예 가정을 했는데 네. 가정을 하고 강속 불변의 원리라는 걸로 가정을 하고 이론을 쫙 만들었는데 이론이 완벽해요. 그러면 그 가정도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이 지금까지 그 특수 상대성 이론의 허점을 누가 지적한 사람이 없어요. 이건 완벽한 이론이거든요. 고로 그 전제를 했던 에테르 필요 없다. 그냥 빛은 진공 상태, 진공 중을 빛의 속도로 진행한다. 이 선언이 옳은 거잖아요. 네. 이로써 이제 옛날에는 천상의 원소였다가 또 19세기에 빛의 매질로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믿음을 가졌던 이런 대상 그 에테르가 상대성 이론이라는 어떤 천재적인 발상의 이론에 의해 가지고 네. 과학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은 주인공 이 암흑물질을 깜빡하고 있었는데 21세기 에테르라고 불리면서 역시 과학자들의 골치를 썩였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처럼 암흑물질은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면서요? 그렇죠. 자, 이제 이게 서론이 좀 길은 이유가 네. 거의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에테르가 없다, 필요하지 않다, 없다고 한 게 아니라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필요하지 않다고 선언한 아인슈타인이 옳았고 이제는 뭐 간혹 그 이론에 에테르하고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결합한 이론이 나오기도 해요. 네. 뭐 자콥슨이라는 사람이 낸 이론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제 에테르의 귀한 부활 이런 얘기도 조금 있긴 합니다만 그거 역시도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워낙 얘네들이 없으니까 발견되지 않으니까 하는 이론 아주 소수 이론이 있긴 하지만 그 존재가 네. 과학 그 이론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필요에 의해서 상정이 됐다가 이거 없어도 이론이 다 되네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게 에테르잖아요. 암흑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암흑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찾지는 않았지만은 과학 이론상 이게 필요에 의해서 개념적으로 도입된 겁니다. 네. 다크라는 거는 어둡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물질인데 잘 모르겠다. 다크 매터. 에너지가 분명히 에너지인데 네. 잘 모르겠다. 그래서 다크 에너지인데요. 이제 현대 물리학과 천문학에 따르면 이 우주를 구성하는 전체 물질은 또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물질하고는 이 상호 가변적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상대성 이론 그 E는 MC 스퀘어에 나온 거잖아요. 에너지, 질량, 등가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이 우주 전체는 암흑 에너지가 68%, 암흑 물질이 27%, 그다음에 일반 물질이 5%로 구성돼 있다고 지금 관측 결과 이렇게 믿어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런데 암흑 물질은 왜 이제 보이지 않고 관측이 안 되냐면은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힘이 인터랙션이 없다는 거예요. 주고받는 예를 들어 뭐 전자기력이 뭐 있다거나 하면은 이거는 전자기 파워 같은 성질과 상호작용하니까 뭐 전자기 파로 검출이 될 건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중력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중력 작용. 뭔가 보이지 않는데 끌어당긴다거나 이런 거 대표적인 게 이제 블랙홀이죠. 그러나 블랙홀은 또 그 주변에 많은 물질이 빨려 들어가면서 거기서 간접적으로 빛을 발하기도 해요. 그런 블랙홀 자체는 빛을 빨아당기지만은 블랙홀에 떨어지는 물질들이 이제 뭐 부딪히면은 뭔가 빛을 발산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찾는데 다크매터는 또 그것도 아닌가 봐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제기된 게 1930년대에서 처음에 프리츠 츠비키라는 분에 의해 제기됐다가 이제 한동안 또 잊혀졌다가 1978년에 미국의 여성 천문학자 중에 베라 루빈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은하계 가장자리의 별들이 예상보다 아주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에 중력이 끌어당기는 뭔가가 있지 않으면 저런 현상이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암흑 물질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고 지금 현대 과학자들은 이걸 기정사실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고요. 네. 예를 들어 뭐 은하라든지 은하단의 회전 또 뭐 은하단의 그 중력 렌저 효과, 중력 렌저 효과라는 게 이제 어떤 뭐 블랙홀 같은 그 아주 질량이 무거운 천체가 있으면 저 멀리서 오는 그 별빛이 이렇게 렌즈처럼 휘어진단 말이죠. 그런 효과가 우주 곳곳에 있는데 네. 그 안에는 막 어마어마한 큰 블랙홀이 있거나 뭐 은하단이 있거나 이런 경우인데 지금은 블랙홀도 아니고 은하단도 없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저 안에 뭔가 질량을 가진 뭔가가 물질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다크매터가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렇게 하여간 지금까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과학 지식으로는 이 우주 구성 물질이 다크매터와 다크 에너지가 어마어마한데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말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아직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다크매터는 과학계의 이제 미제로 지금 꼽히고 있는 겁니다. 네. 정리하자면 암흑 물질이 27%, 암흑 에너지 68%, 합하면 무려 95%인데 우주의 대부분이 암흑 물질과 에너지로 이루어진다는 건데, 자, 그런데도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필요 없다. 이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는 주장을 펼칠 과학자가 나타난 건데 이 과학자가 누굽니까? 예. 지난해 7월로 기억하는데 네. 그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 아니라 그 거의 2배, 267억 년이다. 네. 이 주장을 했던 그 라젠드라 굽타 그 연구 교수인데 네. 캐나다 오타와 대학 연구 교수죠.
이분이 결합상수라고 있습니다. 결합상수라는 게 아까 말한 상호작용하는 뭐 그런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이제 상수인데 그게 C로 표현되거든요. 상수라는 건 똑같다는 거잖아요. 네. 우주 상수, 뭐 상수는 다 똑같은데 이분은 그 결합 상수가 변한다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빛이 그 레드 시프트라고 적색 편의 현상, 멀리 있는 별이 오면 팽창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보여요. 예를 들면 파란 별도 이게 멀리 있고 팽창 속도가 빠른 별들은 이게 레드 시프트, 파장이 긴 빛으로 보인단 말이죠. 붉은색으로. 그런데 그게 빛 도플러 효과를 하는데 빛 도플러 효과가 아니라 피곤한 빛 타이어드 라이트 현상이라는 피곤한 빛? 네. 이런 어떤 가설이 있어요. 네. 그 가설을 결합해 가지고 수학적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게 CCC 플러스 TL이라는 이제 수학 모델인데 이 모델을 적용해 봤더니 우주 나이가 267억 년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건 어떤 점이 있냐면은 최근에 제임스 웹 망원경이 어마어마한 멀리 우주 초기까지를 이제 관측을 했는데 예를 들면 빅뱅 이후 한 2억 5천에서 3억 년 이런 시절을 봤는데 이미 어마어마한 은하가 존재하고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걸 기존 이론에서는 이걸 설명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주 나이가 이렇게 생각보다 오히려 2배 이상 길다. 이런 이론에서는 그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때 또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러면 기존의 우주론을 뿌리채 뒤흔드는 과감한 주장을 잇따라 내놨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암흑물질은 없다. 예, 그래서 이제부터 이번 이론을 설명할 차례죠. 네. 아까 앞에 나이 얘기는 그 이론을 가지고 적용했더니 우주 나이가 이렇게 길게 나오더라. 근데 이분이 그 뒤에 1년 동안 또 그 기본 모델을 가지고 적용을 우주 진화 모델에 대입을 해봤어요. 네. 그래 대봤더니 지금 나온 논문이 천체 물리학 저널이라는 아주 인정받는 저널이 있습니다. The Astrophysical Journal이라고 거기에 자기의 그 모델을 지금 우주 코스몰로지에 이제 적용을 했더니 그 결과가 뭐냐? 우주가 자기 그 모델을 적용했더니 기존에 아주 유력한 표준 모델을 우주 진화를 잘 설명하는 표준 모델을 그대로 대체할 수 있는데 단 결과는 뭐냐?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이 필요 없는 우주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설명할 수 있는 거는 현상들은 다 설명하면서 관측 결과 이런 거는 다 설명하면서 굳이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이 있을 필요가 없더라. 자기가 그 설명하는 우주에는 암흑 에너지도 암흑 물질이 없더라.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게 이번 그 논문의 요지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암흑 물질과 에너지를 가정하지 않아도 오류 없이 우주의 모든 것을 설명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암흑 물질은 없다는 말씀. 아인슈타인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비판하는 사람은 이 가설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관측 결과 증거가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맞다. 뭐 그거는 인정한다. 그러나 원래 이제 가설이라는 것은 나중에 뒤에 그 가설을 또 증명하는 결과들 그 이론의 결과를 가지고 발견 시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일단은 그 실제로 가설에 대한 직접적인 관측 증거는 없다. 그러나 지금 암흑 물질의 존재의 의문을 제기하는 어떤 논문이 저도 뭐 본 적이 있는데 그러나 있긴 있지만은 우주론적 관측 결과와 일치하면서 암흑 물질의 우주론적 존재를 제거한 이 논문은 내 논문이 처음이다.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 우주론 중에 그래도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제거하면서 모델이 지금 현상의 뭐 슈퍼노바라든지 뭐 은하단이라든지 뭐 뭔가의 성격에 대해서 그 관측한 거와 일치하는 논문은 내 논문이 처음이다. 이제 이렇게 자평을 해요. 이는 뭐 그런 거 인정할 만하고요. 그 말대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없는 첫 우주 모델로서 과학계가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에 대해 오랫동안 믿어온 믿음 있잖아요. 그런 에테르는 존재해야만 한다. 빛의 매질로서 없어서는 안 된다. 이런 믿음을 가졌듯이 네. 지금도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은 없으면 안 된다 하는 믿음이 벌써 수십 년 됐단 말이죠. 근데 이 믿음을 네. 이번 굽타의 이론은 제고하도록 만든다. 다시 생각해보고 정말 없어도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우주의 근본적인 힘과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흥미롭고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 모델은 그전에 똑같은 모델인데 이 모델 하나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없는 물질이면서 또 다른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그 초기 우주 문제 이런 것도 해결하는 효과, 즉 우주 나이가 267억 년이다. 네. 그래서 이 각기 다른 게 아니고 기본이 같는데 지금 현재 많은 난제 물리학 중에 작은 게 아니라 근본을 뒤흔들 수 있는 어떤 난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주 이론을 생각하는 관점이 어떤 특정한 거에 너무 매달려 가지고 문제가 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틀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관점의 변화를 좀 제공한다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정리를 하자면은 아인슈타인이 에테르는 없다고 선언하기 전에 그 누구도 에테르를 확인하지 않고서도 그러나 에테르가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은 못했다 이거죠. 의심하지 않고 믿었잖아요. 그런 상황을 상기해 보면은 이번 굽타 연구가 좀 새로운 의미, 기존에 아주 근거 없이 믿었던 어떤 믿음을 제고해 보도록 하는 이런 의미라고 봅니다. 자, 이 굽타 교수의 연구가 아인슈타인처럼 현대 물리학을 새로 쓰는 일대 전기가 될지 일단은 지켜봐야겠죠. 자, 절대 진리는 없다. 새로운 발견에 의해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다는 열린 가능성의 세계. 이 과학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오늘도 흥미로웠습니다. 조성현의 과학토픽, 지금까지 과학 스토리텔러 조성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